지금 먼저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아까 전에 그 대회의실에서 했었던 질문에, 어, 남북사랑센터 아연티가 준비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짧게 답변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드스쿨 활동을 위해서 일주일에 얼마나 준비를 하셨냐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사실 준비 시간은 매 주차별로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시드스쿨은 활동 자체가 주차별로 활동이 다르게 진행되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진과 활동, 아이유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활동에 대해서 그게 어떤 활동인지 잘 모른다면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먼저 커리큘럼을 읽고, 그다음에 내가 준비할 준비물이 있다면 그걸 준비해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시간은 단순히 커리큘럼을 읽고 숙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대스쿨 활동을 하게 되면 세 가지 TF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기획팀, 창상팀, 그리고 홍영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TF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이 자기가 맡은 창상팀이라면 창의 상상 시간이라는 한 주차를 창상팀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도 해야 되고 창상팀끼리 회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준비물도 사고 그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회의만 하는 시간을 따지자면 한 3시간? 그리고 본인이 이제 준비하는 PPT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넉넉 잡아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매주 있는 건 아니고 창상팀이라면 창상 주차에 기획팀이라면 기획 주차에만 하면 되니까 총 합쳐서 엄청 많은 준비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드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 외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시드와의 관계 혹은 사적인 대화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와 같은 것들은 제가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지금 질의응답을 했고 2025학년도 하반기 시대스쿨 다문화 탈북 현장 선배 T에게 묻는 날을 진행하게 된 리지티입니다. 저는 리지티이고요. 보통 시대스쿨 활동을 하게 되면 닉네임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저는 작년 하반기에는 의료중에서 활동을 했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북부하나센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실 탈북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도 북부하나센터에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아쉽게도 북부하나 현장이 열리지가 않아서 급하게 의료중으로 차출을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 의료중 활동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너무 뜻깊고 재밌어서 다시 의료중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북부 하나 원래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해보면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북부 하나 활동을 했고 전 아쉽게도 다음 학기에는 교환학생을 가게 되어서 북부 하나에서 계속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제 활동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T분들이 지금 미진티, 아연티, 만두티, 뭐 다리티 분들 서로 아는 사이실까요? 혹시 뵌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짧게 다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엥?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북부하나랑 의여중에서 시드스쿨 활동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시드스쿨 활동을 하면 미션 같은 걸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주차는 시드스쿨 활동 중간에 점심을 먹고 나서 사진을, 그 계절에 어울리는 사진을 찍어오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을이어서 예쁜 은행잎을 듣고 씨드들이랑 그다음에 티들이랑 다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 창상 시간에 저희가 한강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하반기에 활동을 하게 되면 상상 시간 그리고 시드스쿨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할 거는 제가 밸런스 게임인데요. 다문화 탈북을 포함해서 시드스쿨 활동을 하게 되면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T인지, 그리고 시드와는 어떤 관계를 하면 좋을지 한번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시드랑 30분 동안 말 안 하고 있기. 네. 시드랑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하기입니다. 혹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 분을 찝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다들 고민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음, 내 이름과 비슷한 리진티를 하겠습니다. 제가 리지티여가지고.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저는 시드와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어, 시드랑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둘 다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친해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아무래도 2학기 때 시작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차라리 말을 많이 하면서 서로 더 잘 아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시드랑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2학기에 하게 되면 지금 신규 티들이 맡게 되는 시대들은 1학기 때는 다른 티들이랑 활동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시대들일 텐데 이제 한 학기 동안 시대들이랑 친해지는 게 사실 엄청나게 쉽진 않을 거예요. 특히 저는 의여중일 때 2학기 때 들어가서 신규 티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의여중은 아이들끼리 엄청 친하고 단합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없을 때에도 시드들끼리 엄청 친하니까, 어, 키들과 시드들이 친해지기가 되게 편했어요. 근데 사실 남북사랑도 그렇고, 북부 하나도 그렇고, 남북사랑은 대한 학교지만 애들의 나이가 다, 시드들 나이가 다 다르고요. 아니, 북부 하나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교가 다 다르고, 나이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현장과는 다르게 시드들끼리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만 아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 봤을 때에는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하면서 조금 친해졌다고 하지만 이제 6월에 방학식을 하고 다시 9월, 10월에 만나게 되면 이제 다시 낯을 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T와 C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C들랑 쉬지 않고 말하기를 하면서 엄청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모나 탈북 현장에서는 사실 리액션하고 엄청 자주 웃으면서 C들랑 자주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쉬지 않고 말하기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부하나랑 남북사랑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북사랑 같은 경우는 모국어가 중국어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또 부끄러워서 쉬지 않고 말하는 경우보다 말을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시대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활동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 나왔던 사적인 대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매일 쉬지 않고 하는 시드 대 연락을 아예 확인하지 않는 시드. 어떤 시드가 더 좋을까요?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번에도 한 분을 골라서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셨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남북사랑학교 T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북부 하나에 우리 다람티가 제가 전에 의여중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T예요. 그래서 제가 북부 하나에 제가 나가고, 이번에 북부학원에서 활동하게 돼가지고, 한번 밸런스 게임 어떤 걸 고르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연락을 매일 쉬지 않고 하는 시드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리지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교 현장이 아니라 시드들이 센터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연락을 아예 확인하지 못한다면 아이들 시드가 오는지조차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인 연락 같은 경우는 T와 C드가 조율해서 약속을 만든다거나 규칙을 정하면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이번 북부 하나에서 활동을 했을 때 제 시드가 연락을 아예 확인하지 않는 시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드 스쿨을 하게 되면 시드랑 연락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게 다문화 탈북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학교가 끝나고 그냥 교실로 올라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토요일이나 평일에 학교가 끝나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북부 하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정말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귀가 지도를 마친 후에도 집에 잘 도착했어? 라고 보내고 아, 저 집에 도착했어요. 라는 답변을 받아야 되고 시드스쿨 활동 전날에도 예를 들어서 제 시드가 뭐 차은우라면 은우야, 내일 우리 시드스쿨 하는 거 알지? 나는 내일 은우랑 같이 활동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돼. 우리 내일 꼭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보내고 답장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약 그럼 3번 정도 연락을 보냈는데, 제 시드는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연락을 잘 확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혹시 도착해서 이모티콘 하나라도 남겨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 이모티콘 하나를 꼭 남기기로 약속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서 연락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사실 시드들이랑 친해지다 보면은 아이들이 연락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부담감을 덜 느껴요. 이런 경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연락을 매일 쉬지 않고 하는 거는 사실 시드가 T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본인만 괜찮다면 T와 시드가 충분히 다른 T가 했던 말씀처럼 조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밸런스 게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무 친구같이 편한 시드 대 너무 사제관계처럼 어색한 시드. 어떤 시드를 더 선호하는지 이번에는 다리티한테 이름이 너무 예뻐서 다리티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 너무 친구같이 편한 시대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일전에 앞에서 들은 오리엔테이션 교육에서도 되게 막 딱딱한 선생님처럼 굴지 말고 친한 선배처럼 하고 리액션을 되게 강조를 하셨고 친한 선배처럼 그 대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경청을 되게 잘 해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의 위치보다는 좀 친구같이 편안한 시대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맞아요. 사실 T가 청소년과 어른의 중간에 있는 멘토로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처럼 시대를 대해야 할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시대를 대해야 할지 사실 이 중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같이 편한 시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친구처럼 편해지다 보면 아이들이 활동 중간에 비속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과의 선을 지켜가면서 친구같이 활동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밸런스 게임을 이 정도로 맞춰보고, 다음으로 시드스쿨 다문화 탈북 현장의 커리큘럼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시드스쿨 다문화 탈북 현장은 M이랑 T 그리고 시드가 함께하게 됩니다. M은요, M이 직접 준비한 PPT로 매주 활동을 진행하고요,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사전 활동, 보통은 그 한 주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정해준 주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활동은 커리큘럼을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T와 시드가 함께 팀별 혹은 조별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활동은 다시 M이 진행을 하면 다시 사후 활동은 T와 C대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귀가 지도를 처음 들으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저도 처음에 하게 되었는데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사전 활동으로서 어떤 일주일을 보냈는지 또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근황을 나누고 M이 준 주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 그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시간이고요. 귀가 지도는 시드가
이제 활동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을 버스를 탄다면 버스 정류장까지, 지하철을 탄다면 지하철역까지 함께 티와 시드가 걸어가면서 바래다주는 이야기인데, 네, 활동인데요. 저는 사실 티와 시드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가장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귀가지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른 활동 현장들에 비해서 다문화 탈북 현장은, 아이들이 북부 하나도 그렇고 남북 사랑도 그렇고 사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 느리거나 어눌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활동 중간에는 활동을 수행하느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귀가 지도, 그리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시간에, 아, 저번 주에는 뭐 했어? 일상 대화들은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걸 좋아해? 아니면은, 너는 뭘 하는 게 좋아? 어떤 게 재밌었어?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다 귀가 지도 시간에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가장 시대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서, 우리 새로 운 신규 팀분들도 이 귀가 지도 시간을 엄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과 지도는 TF팀 회의나 간사님들이 M이나 다른 M이나 간사님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게 될 때는 진행하지 못해요. 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차에 기과 지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게 되면 팀별 활동이 있고 조별 활동이 있어요. 팀별 활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부 하나나 남북 사랑 같은 경우에는 T와 시드가 가장 유대감을 가지고 친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T와 시드가 1대1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팀별 활동이고요. 다른 T나 시드랑 조가 되어서 4인이 한 팀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조별 활동입니다. 1대1로 활동을 하게 되면 시드랑 T가 엄청 친해져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에 시드가 둘만 대화하는 걸 어색해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야기거리가 떨어진다든지, 요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조별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T와 시드가 있기 때문에 그 T와 시드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탈북 현장은 진행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의료진과 다문화 탈북 현장을 둘 다 해봤기 때문에 일반 활동에 비교해서 다문화 탈북 현장은 어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북부하나센터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른 학교와 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와 C대의 유대감이 엄청 높았어요. 거의 모든 활동과 이야기가 T와 C 1대1로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대감이 엄청 좋고 이 둘 사이에 유대감이 엄청 끈끈하고 라포도 형성이 잘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사랑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부하나센터에 비해서 이렇게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몸짓이나 그림 같은 비언어적 언어 표현을 사용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서 훨씬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언어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중국 간식도 유행한 게 엄청 많잖아요. 마라탕으로 시작해서 막 무슨 젤리? 요포? 뭐 이렇게 생긴 그런 것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재미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 현장들과는 할 수 없는 북부하나센터랑 남북사랑학교만의 장점이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시더스쿨을 처음 하는 신규 티 여러분들을 위해서 티들을 위한 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선호도 묻기입니다. 이게 음, 한국어를 편애하지 않는 시드들을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친해지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선택형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있어? 나는 야구 좋아하는데 너는 뭐 좋아해? 요런 간단한 거거나 음식 중에서도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해? 라는 질문도 좋고 혹은 여기에 제가 예시로 써놓은 것처럼 나는 마라탕에 분모자랑 치즈떡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넌 뭐가 좋아? 너는 굴린 만두가 좋아? 아니면 소고기가 좋아?
이런 식으로 선택형의 질문들을 해주면 시드들이 대답하기를 훨씬 더 편해하고 여기에 뒤에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하면 이제 꼬리 질문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간단한 선호도로 시작하는 질문이 아이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는 거예요. 몸짓이나 특히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시드스쿨 활동 커리큘럼 안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된다면 파파고를 사용한다든지 재밌는 몸짓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활동이 훨씬 더 다변화되고 흥미롭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게 모든 활동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다문화 탈북 환경에서는 리액션과 웃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편한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편한 사람들이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들이 직접 가장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말을 거의 리액션 하는 수준으로 와, 진짜? 진짜 대단하다. 정말?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리액션을 많이 하면서 제가 웃으면 씨들도 같이 웃어요, 보통. 그래서 끊임없이 웃으면서 단순한 어른이나 선생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멘토로서의 활동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TF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시대스쿨 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준비를 했던 게 바로 TF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뭔지 혹시 다람쥐 아시나요? TF팀 세 가지요? 네, 이게 리지트가 너무 잘 적어주셔서 기획팀, 상상팀, 홍보 영상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획팀은 포문행하고 졸업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창상팀은 창의 상상 시간이라는 한 주차를 통으로 빼서 티들이 직접 준비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 창상 시간을 준비하고요. 홍영팀은 매달 준비된 미션,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만들기, 카드 뉴스 만들기 이런 걸 하고 마지막에 졸업식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의여 중에서는 창상팀에서 활동을 했고 이번 연도 북부하나에서는 기획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의여 중에서 갔던 기획팀이 준비했던 저희 그 소문행 시간입니다. 소문행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시드들이 뭐 더 친해지게 하겠다. 혹은 다른 시드들과 유대감을 쌓게 하겠다. 시들과 시드를 더 친해지게 하겠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위한 게임을 준비하는 활동이 바로 기획팀이 하는 활동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와 다람쥐가 같이 했던 창상팀에서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저희는 컨셉을 잡았는데요. 해리포터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뭐 레번클로, 후플푸프와 같은 기숙사로 배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각각 이 조별로 하나의 기숙사를 맡아서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잠금이 게임을 진행을 해서 이 미션을 통과하면 최종적인 목표인 볼드모트를 처치하기 위한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세네 가지의 게임을 해서 어떠한 토큰들을 하나씩 모으면 마지막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협동해서 볼드모트를 무찌르자. 이런 식으로 큰 주제와 커리큘럼 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시드스쿨 활동만 했을 때보다는 시드들이 엄청 좋아해요. 시드스쿨 활동 안에서는 보통 자리에 앉아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앉아서 할 수 있는 대화들만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또 TF팀에서 몸을 움직이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시드들과 시드들도 친해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이 창상 시간과 기획팀 그리고 홍영이 준비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자유롭게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신경 쓰이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일주일에 하루씩 시간을 내서 사실 시스코에 봉사활동을 하는 게 엄청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창단팀, 기획팀, 이렇게 TF팀을 직접 조직을 하고 준비해서 수행을 하는 과정도 사실 힘들고
시드들에게 하는 것도 사실 전부 제 시간과 마음을 써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일도 될 수 있지만 그 일주일이 저는 시드들에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군가한테는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스쿨은 단순히 봉사 활동이 아니라 제가 그들한테 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시드들이 저한테도 주는 게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북부하나 활동을 하면서는 시드가 엄청 좋아하는 게 뚜렷한 친구였거든요. 심볼이라는 앵무새를 엄청 사랑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어떤가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제가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엄청 감사함을 아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일상 속 하나하나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들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티들도 많이 중간중간 힘든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귀찮기도 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시드들을 엄청 엄청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4 활동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하반기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